네, 안녕하세요. 카페 운영에 도움드리고 있는 B2B 팀의 주입니다. 오늘은 일단 우리 매장의 물을 측정해 볼 거고요. 오늘은 좀 4가지 정도 기준을 측정해 볼 거고, 그 기준들을 토대로 우리 매장의 수질 환경이 어떤지를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수질 환경을 왜 측정해야 되나요?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커피의 98.4% 이상은 물이다. 제 배로가 좋아하시는 분. 아, 배로 좋아하세요? 이게 진짜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매장의 수질 환경이 어떤지를 체크할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준은 랑게리어 지수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 지수를 측정할 때 4가지 측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TDS 측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pH, 그리고 알칼리니티, 그리고 칼슘 이온 농도, 이렇게 4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 매장 수질의 부식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랑게리어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TDS부터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측정할 거는 수돗물의 TDS이고, 이 TDS는 물 한 잔에 칼슘, 마그네슘, 황산, 칼륨, 음이온 여러 가지 얼마나 녹아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측정해보는 물은 무슨 물인가요?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데가 합정 매장인데, 합정 매장에 그 싱크대에서 물 한 잔 떠왔습니다. 실제로 네. 그냥 싱크대에서 바로 나온 물을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정수 필터로 걸러진 물이 아니라 실제로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을 기준으로 측정을 할 거고요. 그래야 우리의 원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TDS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m 단위로 TDS가 뜹니다. 지금 80ppm의 TDS가 측정이 됐고요. 이 측정을 2번에 3번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조금 더 평균적인 TDS를 볼 수 있고요. 지금 2번째 체크했는데 2번째 체크한 값도 80ppm 나오고, 3번째 측정해도 80ppm. 사실 이런 저가형 모델들은 예민하지 않아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편이고,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평균 값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측정해줄 수치는 pH이고요. pH는 이제 수소이온 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이온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2번, 3번 저어서 안정되는 값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값이 안정되면은 대략 멈춰서 지금 6.42 정도가 첫 측정에 나왔어요. 두 번째 측정에 6.62 정도의 값이 나왔고요. 마지막 측정도 6.78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측정할 값은 알칼리니티라는 수치이고요.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니티가 낮으면 낮을수록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약병에다가 10ml의 물을 넣어준 후에 측정기기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눌러주면 원수 기준으로 이제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큐베트를 빼서 여기에 1ml의 시약을 넣어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넣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알칼리니티가 어느 정도인지 ppm 단위로 환산돼서 나올 겁니다. 28ppm. 현재 알칼리니티 28pp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측정해줄 수치는 칼슘 이온의 농도입니다. 보통은 이제 총경도라고 해서 이 물 안에 녹아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총량,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를 해주시는데요. 랑게리어 지수를 계산할 때는 딱 칼슘의 이온 농도만 필요해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칼슘 이온 농도를 측정할 때는 이제 시약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시약들이 필요하고, 측정을 한 뒤에 이걸 측정한 값이 나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10분 내외 정도로 좀 길게 걸려요. 그래서 큐베트에다가 3ml 정도의 물을 받아줄게요. 그리고 시약을 10ml까지 또 넣어줄 거고, 또 다른 시약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0점을 잡았고, 그리고 또 다른 시약 1ml를 여기 넣어줄게요. 반응하는 시약을 넣어준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5분의 이제 측정 시간이 필요하고요. 5분 후에 한번 측정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광고 보고 오시죠. 소리가 났는데 측정이 완료됐나 봐요? 네, 지금 측정이 완료됐고요. 지금 42mg 정도로 나오고요.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계산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기가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제 랑게리어 지수 계산할 거고, 처음에 이제 온도가 필요한데요. 93도를 넣어주고요. 온도에는 아까 pH는 저희가 측정했던 값의 평균이 6.6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6.6 넣어주고, TDS도 80, 칼슘 이온 농도도 42 넣어주고요. 알칼리니티도 28 ppm mg/L 넣어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Calculate Now 이 버튼 눌러주면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은 부식 위험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0보다 큰 양수 값이 나오면은 부식 위험성은 적지만 스케일이 생성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통 -1 정도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값이 -1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좀 부식 위험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요 계산한 값을 보니까 -0.73 정도 나왔어요. 이 합정 매장의 물은 부식성을 어느 정도 띠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식이 위험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 랑게리어 지수를 통해서 우리 수질 환경이 부식성 위험을 띠는지 아닌지를 좀 체크할 수 있고요. 부식성 위험을 띠게 된다고 하면은 연수 필터의 사용은 조금 지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연수 필터는 물에 녹아있는 미네랄 성분들을 이렇게 더 없애주기 때문에 조금 더 물이 산성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랑게리어 지수가 부식성 위험을 띠고 있는 지역에서 연수 필터까지 사용하게 되면 보일러 안쪽에 부식이라던가 빨갛게, 혹은 보일러 쪽이나 추출구 쪽에서 구멍이 생긴다던가 이런 크랙 발생도 간혹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물 환경 상태를 알고 내가 사용하는 필터 혹은 사용하고 싶은 필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여주신 거 개인 매장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값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아요. 진짜 아까 보셨지만 여기 지금 쌓여 있죠. 측정하는 시간도 사실 저희가 편집해서 그렇지만 꽤 긴 편이고, 사용한 측정 장비도 여러 개예요. 그래서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그렇고 각 매장에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우리 매장의 수질 환경이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저희한테 물을 보내주시면 랑게리어 지수를 측정해서 측정한 값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수 필터가 만약에 연수 필터라면은 네, 오늘은 저희 빈브라우스 합정 매장에 랑게리어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해봤는데요. 이 랑게리어 지수 측정할 때 TDS, pH, 알칼리니티, 칼슘 이온 농도 이 4가지 측정 기준을 통해서 이제 랑게리어 지수를 알아봤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 혹은 고객사 분들께서도 각 매장의 수질 환경이 어떤지 좀 궁금하시다면 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물을 저희가 측정해서 체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